Hello mọi người, cô chào các bạn. Rất vui được gặp mọi người lại như thế này.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우리 지금 기초 완성 클래스의 입문 1, 2를 지나서 이젠 초급 과정에 왔습니다. 초급 과정은 내용이 쉬운 듯 하지만 여러분의 초에서 중급으로 이렇게 초중급 이렇게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15강 동안 여러분 하실 건데 10강 했을 때랑 15강 했을 때랑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첫날에 뭘 하죠? 우리 마인드 다짐 여러분을 좀 다짐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의지를 이렇게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 몇 마디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조금 몇 마디를 하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베트남어를 공부하시는 이유가 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뭐 베트남에 사니까 취미로 하시는 그냥 생활을 조금만 하려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취미, 아무런 목적이 없다. 베트남에 살지도 않고 그냥 베트남 여행 갔는데 좀 재밌어서 해볼까?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베트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의 아주 다양한 각양각색의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시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엄마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렸을 때. 유리야, 뭐든 배워놓으면 나쁠 게 없어. 배우는 건 무조건 좋은 거야. 뭐든 배워서 나쁠 건 없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접시 닦기 뭐 이런 거 다 배워서 나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빼고 뭐 예를 들어서 남의 걸 탐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사기하고 막 살인하고 이런 거요. 예? 이런 걸 빼고는 세상의 모든 건 배울수록 좋은 거고 배울 가치가 있다. 지금 당장은 너의 인생이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게 너한테 쓸모로 돌아올 거고 너의 인생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의 엄마랑 저랑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성향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거기 꽂혀가지고 실제로 그냥 모든 거에 열정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모든 걸 배우면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길게 꾸준히 해요. 힘들면 힘들지만 언젠가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사실 잘 몰랐어요. 이게 진짜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이어져요.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은 내 인생에 막막했던 순간을 뚫어주는 역할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이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울 때 배우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내가 성장을 하기로 결정해서 여기로 왔을 때는 열심히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지금은 무쓸모해 보여도 여러분한테 분명히 언젠가 도움이 돼요. 이거는 100%.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이 확장이 돼요. 그냥 한국만 알다가 한국 베트남 알게 되고 다양한 곳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나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쉬운데 잘해줄 수 없어요. 원래 그런 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옆에서 아니야, 너 그 정도면 되게 잘하고 있어. 아휴, 충분해. 아, 그 정도면 괜찮아. 충분한 것 같아. 쉬엄쉬엄 해. 내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너무나 좋은 말이고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말이긴 해요. 근데 정말 제대로 성장을 하고 뭔가 실력을 딱 높이기 위해서, 성취를 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빡세게 어느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순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어려워도 쭉 앞으로 끝까지 가는 거. 그러면 무조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간, 이미 이거 공부하기로 하신 분들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왕 지금부터 앞만 보고 끝까지 가서 꼭 성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성취를 하실 거라 저는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절대 뭐만 하지 마라. 중도 포기만 하지 마세요. 중간에 계속해서 어려운 거 당연한 거고요. 모든 분들 다 어려워요. 근데도 앞만 보고 앞으로만 가주세요. 그러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내가 많이 왔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취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이 같은 거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80대 분들도 나이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나이 얘기는 없는 걸로. 보통 나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통 50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50대 분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저 반백살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80대 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노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80대 분들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반백살이라는 이 얘기는 아직 여러분에게 50년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2의 인생, 여러분의 새로운 기회, 여러분의 그릇과 여러분 세상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 이왕 공부하는 거 끝까지 해주셨길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시작하는 분들 되게 많지만 사실 끝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시작을 다짐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마운데 끝을 가겠다고 다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15강 끝까지 꼭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1강입니다. 자, 1강 내용은요. 너 베트남어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뭐뭐 할 수 있어? 너 뭐뭐 할 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가능의 여부를 질문하고 답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예의 있게 부탁하게 너 날 위해서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의 표현을 같이 공부할 건데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미엣입니다. 자, 여러분 미엣은 알다라는 동사예요. 미엣. 자, 여러분 미엣 알다죠? 잘 생각해보면요. 야야 이거 너만 알았지? 이거 비밀이야. 비밀. 근데 비밀은 다 미엣해요. 비밀은 어느 순간 보면 다 미엣. 너만 알아? 비밀을 해놓고 미엣. mọi người đều biết. 모두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다는 뭐다? 미엣입니다. 모른다는 không biết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거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có thể 너무 có thể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có thể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có the는요 동사 앞에 쓸 경우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được 이라고 얘기하면요. 얘는 항상 동사 뒤에 쓸 경우에는요.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돼요. 즉 얘는 같은 표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có the나 được là hai từ giống nhau.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다.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một chút. 자, 못이 뭐죠, 여러분? 숫자 1이죠. 하나는 뭐예요? 굉장히 조금이에요. 소량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는 표현은 하나만큼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숫자 1이 들어갔다. một chú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biết một chú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표현입니다. lấy. 여러분 얘는요. 어가 짧고 y의 강세가 들어간 발음이라서 lấy 가 아니라 lấy 라는 동사입니다. 얘는요. 가져오다 혹은 얻다. 여러분 뭔가를 얻어내는 거죠. 여러분한테 좋아야 돼요. 얻어내는 거. 혹은 어떤 물건을 꺼내는 행위를 할 때 우리가 lấy 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꺼내면 lấy cái này, 저거를 꺼내면 lấy cái đó, lấy cái này, lấy cái đó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biết 뭐뭘 할 수 있다. có thể được. 세 번째, một chút, lấ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mới. 자, 요거는요. mới. 얘부터 발음해볼게요. 입 모양 보세요. 목을 이렇게 조이면서 mới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자, 얘는 새로운이란 뜻인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mei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하셔야 돼요. mei는 새로운, mei 이거는 며칠란 뜻이었죠. mới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만약에 이렇게 쓰였어요. 자, 첫 번째 거부터 읽어볼까요? năm mới 이죠. năm mới.
두 번째. năm mới, năm mới, năm mới 이렇게 됩니다. 자, năm mai는요. 새해예요. 새해. Happy New Year 새해. năm mới, năm mới 이건 뭐야? 몇 년도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năm mới, năm mới, năm mới, năm mới, năm mới, năm mới 이거는 진짜 잘못 발음하시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nói. 여러분 nói, nói, nói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는데 너한테 nói 말해줄게. 내가 너한테 nói, nói, nói 너 나한테 nói 말해줘 nói 말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표현은 đi xe máy, đi xe máy, đi xe máy, đi xe máy máy 아니고 máy, máy, đi xe máy, đi xe máy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리는 가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요. 만약에 뒤에 어떤 교통수단이 나오면 그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운전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는 꼭 비단 가다라는 동사뿐만 아니라 어떤 교통수단을 타다 혹은 운전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쎄라는 단어를 배워봤어요. 그럼 쎄는 무조건 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장기 둘 때 그 차자 있죠? 그래서 얘는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예요. 뭐 자전거든 뭐 버스든 모든 교통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마이 이거는요. 기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계차 이거는 오토바이예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기계차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죠. 그래서 세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토바이 여러분 뒷좌석에 타요. 그것도 리세마이가 될 수 있고요. 오토바이 이렇게 여러분 운전해요. 리세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세마이를 아주 잘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리세마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mới 입모양 잘 보세요. nói, đi xe má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건데 첫 번째 biết 이거는 알다라는 동사였죠. 그래서 뭐뭐를 알다, 어떤 동작을 할 줄 알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 có thể được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뭐 할 줄 알아? 뭐뭐 해줄 수 있어? 나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엇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알다라는 동사였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유리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biết 유리, em biết 유리 이건 뭐예요? 나 유리 알아. 나 유리를 알아. 이런 표현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 그거 먹을 줄 알아? 나 김치 먹을 줄 알아? em biết ăn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iết 뭐뭐뭐 하면 뭐뭐를 알다, 뭐뭐를 할 줄 알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인문 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com으로 끝나는 문장은 com으로 끝났는데 문장 안에 거가 없더라. 그럴 때는 뭐다? 이 거와 com 사이에 동사나 형용사가 쓰여서 거를 생략할 수 있어서 거를 생략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사와 형용사, 거, com 사이에 동사와 형용사가 들어가면 추워, 배고파 이런 뜻이라는 거야. 뭐뭐 해 이런 뜻 혹은 먹어, 가, 뭐 자,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동작을 해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엇은 알다니까 미엇컴은 뭐겠어요? 알아? 이거예요. 미엇컴이 알아? 이런 말이에요. 알다는 뭐라고요? 미엇 알아? 미엇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는 생략해 볼게요. 그래서 뭐뭐 할 줄 알아 라고 할 때는 뭐만 붙이면 된다? com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모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우리가 항상 부정문을 할 때는 동사 앞에다 com을 붙여주죠. 그래서 không biết 하면 모른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먹을 줄 안다부터 해볼게요. biết ăn 먹을 줄 알아? biết ăn không 먹을 줄 몰라. không biết ăn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특징이 어떠냐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쓰면요. biết 뒤에 이게 나오면 그거를 알다, 할 줄 알다라는 표현이 됐고 거기다가 com만 더 붙여주면 끝에다가 알아?
알아? 하고 질문이 돼버리고 그 컴이 반대로 이렇게 몇 앞으로 와버리면 몰라. 몰라가 되는 거였어요. 어렵지 않아요. biết, biết không, không biết, biết, biết không, không biết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해볼까요? 나 한국어 할 줄 알아. 동생인 나는 한국어 할 줄 알아. 자,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언어를 할 줄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굳이 언어를 말할 줄 안다라고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한국어 할 줄 알아 이렇게 쓰는 편이지 한국어 말할 줄 알아 라고 잘 안 쓴다는 거죠. 어색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한국어 할 줄 알아 라고 표현해요. 근데 영어로 쓰고 막 이럴 땐 어때요? Can you speak 뭐뭐 이렇게 하면서 뭐요? 말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언어를 할 줄 안다라고 할 때는 베트남어로 말하고 싶을 때 언어를 말할 줄 안다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어를 말할 줄 안다. 즉 나 한국어 말할 줄 알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말하다가 뭐라고요? 너한테 말하다 nói 였어요. 한국어는 tiếng Hàn. 한국어를 말하다는 nói tiếng Hàn, nói tiếng Hàn, nói tiếng Hàn 이거죠. 그럼 나는 한국어를 할 줄 안다 하면 어떻게 해요? Em biết nói tiếng Hàn. Em biết nói tiếng Hàn. Em biết nói tiếng Hà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 할 줄 알아? 하면 뭐만 붙이면 돼요? 끝에다가 không 만 붙이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Em biết, biết 여러분 biết 아니고 biết 끌어야 돼요. Em biết nói tiếng Hàn không? Em biết nói tiếng Hàn không? Em biết nói tiếng Hàn không? 이렇게 됩니다.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컴이 앞으로 와서 em không biết, em không biết, em không biết nói tiếng Hàn, em không biết nói tiếng Hàn, em không biết nói tiếng Hàn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나 그 음식점 알아. 아, 오케이, 좋아요. 나 알아부터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Em biết em biết 음식점이 뭐였어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었지만 우리 여기서는 quán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그 음식점? quán đó. Em biết quán đó. Em biết quán đó. Em biết quán đó. 너 그 음식점 알아? 하면 뭐만 붙이면 돼요? không 만 붙이면 돼요. Em biết quán đó không? Em ơi, em biết quán đó không? Em biết quán đó không? Em biết quán đó không? Em biết quán đó. 나 그 음식점 알아. 모르면 em không biết. Em không biết quán đó. Em không biết quán đó. Em không biết quán đó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다가 뭐라고요? biết. 알아? biết không? biết không? 몰라. không biết. không biết. không biết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게 조금 더 머리 아플 수 있어요. 먼저 읽어볼게요. có thể được. có thể được. 자, 얘네들은요,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의 문장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장이 같은 문장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 베트남어 할 줄 알아. 나는 베트남어를 할 줄 알아. 두 번째는 나는 베트남어를 할 수 있어. 이 두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이에요? 다른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이죠, 여러분. 나 베트남어 할 줄 알아. 나 베트남어 할 수 있어. 이 두 문장은 결국 같은 문장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앞서서 배웠던 미컴과 꺼테득은 결국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로. 그래서 뭐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만 아까 어땠어요? 유리를 알아. 하지만 유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유리를 알다는 되지만 유리를 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무조건 동사밖에 못 온다. 명사는 올 수 없다. 동사밖에 못 온다. 동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ó thể 동사 được 이라고 하면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얘는 이렇게 다 써도 되고 có thể 뭐뭐 được 뭘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를 먹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có thể ăn 김치 được. có thể ăn 김치 được. 이렇게 다 써도 되고 có thể được 다 써도 되고 두 번째 có thể ăn 김치. có thể ăn 김치. 세 번째 ăn 김치 được. ăn 김치 được 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뭐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이걸 쓰라고 권할 거예요.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이 중에 뭘 제일 많이 쓰냐 그런 건 없어요. 다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하나의 표현만 좋아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 가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두 개를 다 써라. 기억하세요. 자, 그럼 똑같이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할 때는 뭐만 붙이면 돼요? 그냥 컴만 붙이면 돼요. 얘랑 차이가 컴만 붙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치 먹을 수 있어? 라고 해볼게요. Có thể ăn được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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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có thể ăn không? Có thể ăn không? 세 번째, ăn được không? ăn được không?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자, 근데 이 표현, 이 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이 사실 쓰임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có thể ăn được không?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얘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어줄 수 있어? 아, 자기야, 먹어줄 수 있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부탁이죠, 부탁. 그럴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하다. 하다라는 동사를 넣어볼게요. 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이죠. có thể làm được không? 이 말은 너, 첫 번째, 너 이거 할 줄 알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고요. 두 번째는 너 해줄 수 있어? 부탁. 너 해줄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도 다 사용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iết khong과 có thể được 은 이렇게 공통 분모,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된다, 몸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럴 때는 컴이 끝에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져와서 không thể, không thể, không thể, không thể 뭐뭐 được, không thể 뭐뭐 được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có the의 부정문을 không có the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냥 không thể, không thể, không thể, không the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못 먹는다, 먹을 수 없다라는 거는 못 먹는다라는 표현과 똑같죠? 그래서 không thể ăn được, không thể ăn được, không thể ăn, không thể ăn, không ăn được, không ăn được 중에 뭐를 사용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뭐뭐를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không the를 써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 못해, 나 못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không ăn. 꼭 기억하세요. 못 뭐뭐 한다라는 표현은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뭘 써야 된다? 이걸 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không ăn 은 못 먹어가 아니라 안 먹어요. không ăn, không ăn. 아휴,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못 먹어는 뭐라고요? không ăn được, không thể ăn được. 그쵸? không thể ăn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không ăn được, không thể ăn được, không thể ăn.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못 먹어.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조금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즉, 다시 정리를 하면요, 여기 사인 동사밖에 못 오고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돼요. 근데 có the는 항상 동사 앞, được 은 항상 동사 뒤에 쓰여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ó thể ăn được 이렇게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 해줄 수 있어? 와 같이 의문문으로 가면요, 그럴 때는 끝에 뭐만 붙이면 돼요? khong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có thể ăn được không? có thể ăn không? ăn được không? 뭐 이런 식으로 khong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부정문,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khong이 여기로 가져가서 không có thể 아니라고 했어요. không thể 뭐뭐 được, không thể 뭐뭐 được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해볼까요? 첫 번째, 나 베트남어 할 수 있어. 형이 나는 베트남어를 할 수 있어, 이 친구야. 나는 베트남어를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말하다가 뭐라고요? nói. 오케이. 베트남어는 tiếng Việt.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Anh có thể, có thể, có thể.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자, 두 번째는 할 수 있어 하면 뭐만 붙이면 돼요? khong만 붙이면 돼요.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không? 자, 못하면 뭐예요? không thể. Anh không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anh không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anh không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자, các bạn ơi. nếu m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득을. 자, 여기서 동사가 뭐예요? 이게 동사죠. 지금 nói, 말하다가 이거 동사잖아요. 이 득을 싹 다 이렇게 동사 바로 뒤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Anh có thể nói được tiếng Việt. Anh có thể nói được tiếng Việt không? Anh không thể nói được tiếng Việt. 만약 이렇게 썼어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được hay không? được hay là không được? 될까요? 안 될까요? 되면 được 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không được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được, không được, 뭐요? được,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득은 동사 바로 뒤에 이렇게 와도 되고요. 동사구 같은 거, 약간 서술어 뒤로 끝에 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도 되고요. nói được tiếng Việt 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 밥할 수 있대요. 밥하다가 뭘까요? 밥하다 막 làm cơm 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여러분. nấu cơm입니다. nấu cơm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끓이는 행위, 끓여가지고 보글보글 끓여야 되는 그런 행위들, 불을 지피는 느낌의 행위가 들어가면요, 무조건 now를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nấu cơm이라는 표현은 밥을 짓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밥을 하다, 밥하다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 밥할 수 있어. Anh có thể nấu cơm được. Anh có thể nấu cơm được. Anh có thể nấu cơm được. 자, 할 수 있어? 하면 뭐만 붙이면 된다? không. 오케이. Anh có thể nấu cơm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nấu cơm được không?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Anh có thể nấu cơm được không? 아니고, được không? 이렇게, được không? 이래야지 억양이 자연스러워요. Anh có thể nấu cơm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nấu cơm được không? 이렇게. 자, 못하면 뭐야? Anh không thể nấu cơm được. Anh không thể nấu cơm được. Anh không thể nấu cơm được. 이렇게 됩니다. 자, 한 가지의 표현을 더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바로 상대한테 공손히 부탁할 때. 자, 얘를 굳이 해석을 하자면, 너 이거를 해줘. 날 위해. 괜찮겠니? 이런 질문이에요. 너 날 위해서 이거 해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을 공부할 거고요. 저는 이거를 제일 뭔가 부탁할 때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뭐뭐 cho em được không? 뭐뭐뭐 cho chị được không? 이걸 그냥 무조건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걸 무조건 쓰세요. 이걸 쓰면 여러분 인격이 좀 이렇게 인격 자체가 확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느낌을 상대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항상 이렇게 예의 있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상대 호칭이 들어가요. 상대한테 원하는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오빠 나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 오빠 나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상대한테 원하는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상대한테 원하는 동작부터 일단 써요. 그리고 날 위해서 được không? 될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랑 대화할 때 내가 오빠가 되는 케이스, 스스로가 오빠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상대가 나이보다 많아서 동생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남성분들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뭘 해달라고 할 때는요. cho anh được không? 오빠를 위해 해줄 수 있어? cho anh được không? 이거를 붙이거나 cho em được không? cho em được không? 이걸 붙여요. 여성분들은 어떠냐면요. 본인이 언니가 되는 케이스와 동생이 되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우는 거야. cho chị được không? cho chị được không? 이랑 cho em được không? cho em được không? 요 두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상대한테 동작 cho em được không? cho anh được không? cho chị được không?을 뒤에다가 붙이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게요. 자, 그럼 해볼게요. 동생 이거 해줄 수 있어? 이 말 했어요. 자, 이 말은 뭘까요? 동생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것을.
누굴 위해? 형을 위해. 될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동생 하면 뭐예요? Em ơi. 자, 동생이 해요. Em làm. 무엇을? Cái này cho anh được không? Em ơi, em làm cái này cho anh được không? Em ơi, em làm cái này cho anh được không? Em ơi, em làm cái này cho anh được không? Em ơi, em làm cái này cho anh được không? 오케이. 이것도 진짜 많이, 저 진짜 많이 쓰는데요. 저는 어디 매장 가서 저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저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럴 땐요. 보다라는 동사를 써도 되지만 저거 좀 꺼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 좀 보게 좀 꺼내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매장 가면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저 이것 좀, 이 유리 밑에 있는 이것 좀 볼 수 있어요? 저 이거 좀 꺼내줄 수 있어요?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쓰는데요. 꺼내다가 뭐였죠? 레이였어요. 이것은 뭐예요? cái nay예요. 근데 그것은 뭘까요? cái do가 됩니다. 혹은 cái kia가 되고요. 그럼 그것을 꺼내달라면 lấy cái đó. 이것을 꺼내달라 lấy cái nà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이거 좀 볼 수 있을까? 동생 이거 좀 꺼내줄 수 있을까? 라고 표현하면 em ơi, em lấy 꺼내요. lấy cái đó cho chị được không? Em ơi, em lấy cái đó cho chị được không? Em ơi, em lấy cái này cho chị được không? Em ơi, em lấy cái này cho chị được khô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것보다 여러분이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이건 저는 물건 살 때마다. 왜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물건을 사려고 다 봤어요. 알겠어. 나 이거 살게. chị mua cái này. 이렇게 나 살게 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갑자기 포장을 해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절대 no. 전 절대 새 거 달라고 해요. 그냥 뭔가 내가 만진 거보다 새 거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새 거 주실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건 진짜 많이 써요. 그럼 어떻게 한다? Em ơi, em lấy cái mới. cái mới. 새 거를 꺼내다라는 표현을 외우세요. lấy cái mới, lấy cái mới, lấy cái mới. 자,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lấy cái mới. 어때요? lấy mới, lấy mới, lấy mới, lấy cái mới, lấy cái mới, lấy cái mới, lấy cái mới.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느낌을 잘 살리셔야 돼요. lấy cái mới 안 돼요. Em ơi, em lấy cái mới cho chị được không? 남성분들은 em ơi, em lấy cái mới cho anh được không? Em ơi, em lấy cái mới cho anh được khô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상대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끝에다가 뭐만 붙여라? cho anh được không? cho chị được không? cho em được không?을 붙여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부터 회화를 볼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이 알게 된 동생 화가 있어요. 베트남 친구인데 아직 여러분 베트남어가 좀 서툴어서 chào em, chào chị, em khỏe không? em khỏe.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로 아직까지 대화가 이어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야, 너 혹시 영어 할 수 있어? 좀 해요. 그럼 우리 영어 하자. 요 표현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화야 하면 화 ơi. 자, 영어 말할 수 있어. 영어를 말하다가 뭐예요? nói tiếng Anh, đúng không? nói tiếng Anh.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Hoa ơi, em biết nói tiếng Anh không? Em biết nói tiếng Anh không? Em biết nói. em biết nói. 여기 좀 이어주면 좋아요. Em biết nói tiếng Anh không? Em biết nói tiếng Anh không? 혹은 em có thể nói, có thể nói, có thể nói.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không? Hoa ơi,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không?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대요. 그럼 나는 아는 거예요. Em biết nói, em biết nói, em có thể nói. 둘 중에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Em biết nói tiếng Anh 조금, một chút. Em biết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Em biết nói. 끊으세요. 보면 제가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여러분. Em biết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이렇게 하지 않죠? Em biết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이렇게 좀 이어서 Em biết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Em biết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끊으셔야 돼요.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 영어를 말하자, 우리 뭐뭐 하자, 우리 많이 배웠던 표현이에요. 자, 일단 우리는 뭐 chúng ta 도 있고 chúng mình 도 있고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었지만 우리 그냥 짧게 mình 이란 단어 하나만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뭐뭐 하자라고 하면 우리 mình 뭐뭐 đi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이렇게 조금 더 가볍게 제안하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nhé를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mình nói tiếng Anh nh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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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화야 너 영어 할 수 있어. 시작. 화 ơi. 몰라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집중하고 따라해요. 여러분 따라하셔야 돼요. Hoa ơi, em biết nói tiếng Anh không? Hoa ơi, em biết nói tiếng Anh không? Hoa ơi,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không? Hoa ơi,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được không? không 그러세요. 조금 할 수 있어요. Em biết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Em biết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Em có thể nói tiếng Anh một chút. 우리 영어로 하자. Mình nói tiếng Anh nhé. Mình nói tiếng Anh nhé. mình nói tiếng Anh nhé.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물건 저 물건을 막 꺼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언니 저 이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즉 이거 좀 꺼내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했더니 저거 좀 볼 수 있을까요? 되지. 이런 대화예요. 자, 언니 하면 어떻게 해요? chị ơi. 자, 언니가 꺼내는 거예요. chị lấy 이거 cái này. 자, 누구를 위해서?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ơi, chị lấy cái này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ơi, chị lấy cái này cho em được không? 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나는 앞에다가 자꾸 주어를 넣는 게 습관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상대 호칭을 부르세요. chị ơi 하고 lấy cái này cho em được không? 이것도 되긴 해요. 물론 여기다가 넣으면 더 좋죠, 뭐 그냥. chị ơi, lấy cái này cho em được không? 자, 제가 항상 물건을 이렇게 건넬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đây 라고 하시죠. đây em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여기 동생, đây em, đây chị, đây anh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저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언니 저거 좀 꺼내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chị lấy cái đó, chị lấy cái kia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lấy cái đó 도 되고요. chị lấy cái kia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ơi, chị lấy cái kia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lấy cái đó cho em được không? 된대요. được. 안 되면 không được.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언니 이것 좀 꺼내줄 수 있어요? 이거 좀 볼 수 있을까요? chị ơi, lấy cái này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ơi, lấy cái này cho em được không? đây em. À, chị lấy cái kia. chị lấy cái đó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lấy cái đó cho em được không? được.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바로 베트남어로 해볼게요. 이제 베트남 친구가 여러분한테 베트남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빠나 형이에요. 그래서 형 베트남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형 베트남어 할 줄 알아요? 형 베트남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anh biết nói tiếng Việt không? anh biết nói tiếng Việt không? 혹은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không?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베트남어로 나 베트남어 조금 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 베트남어 조금 해 이런 얘기할 상황. 그럼 어떻게 해요? anh biết nói tiếng Việt một chút. anh biết nói tiếng Việt một chút. anh biết nói tiếng Việt một chút. 혹은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một chút.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một chút.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제가 말했죠. 내가 보던 물건을 그냥 주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언니 죄송한데요. 언니 저 새 거 좀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싶어요. chị ơi, lấy cái mới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ơi, chị lấy cái mới cho em được không? chị ơi, chị lấy cái mới cho em được khô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 꼭 써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의 내용이었고요. 조금만 이것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틀려가지고 제가 꼭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A에게 말하다. 이래서 그거 쌤한테 말해. 그거 민지한테 말해. 그거 오빠한테 말해. 그거 누구누구한테 말해. 이런 거는요. nói với A라고 해야 돼요. nói với A. nói với cô 유리 하면 유리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nói với cô 저한테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nói cho A라고 많이 써요. 그 이유가 저라는 표현이 뭐뭐에게라는 의미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게만 나오면 자꾸 에게, 한테 이런 것만 나오면 자꾸 저를 쓰시려고 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를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nói A라는 표현 자체가 A에게 말한다. A한테 말한다.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하는 행위인 거예요. nói cho A에서 cho A는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A에게란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A를 위한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A를 위한. 그러니까 만약에 nói cho A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요. 이때는 이 A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말하는 행위가 A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A한테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뭐 내부 정보를 알아서 뭐 주식을 산다고 쳐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건 유리한테는 좀 말해주자. 유리를 위해서는 좀 말해주자. 이런 거죠. nói cho 유리. 유리한테는 말해주자. 이런 거죠. 그렇게 뭔가 유리한테 이득이 있을 때만 A한테 이득이 있어서 A한테 말해주다. 이럴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 외에는 그냥 뭘 써야 된다? nói với A예요. nói với A. 절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자, 두 번째, một chút, 조금이란 표현, 잠시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một chút 도 있고, chút xíu도 되고, chút 하나만 쓰기도 하고, xíu 하나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알아요 라고 하면 biết một chút, biết một chút, biết chút xíu도 되고요. biết chút, biết xíu 이렇게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발음하기가 그냥 뭐 쭈쭈이 좀 편하긴 할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OX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아래의 표현이 모두 다 가능하다.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줄 알아? đúng hay sai? Em biết làm cái này không? Em có thể làm cái này không? Em làm cái này được không? Em có thể làm cái này được không? đúng hay sai mọi người? đúng, 맞습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biết không? 뭐뭐 알아? 너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할 수 있어? Em có thể làm cái này không? 혹은 em làm cái này được không? 둘 다 써서 em có thể làm cái này được không? đương nhiên là đúng, 당연히 맞습니다. số 2, 나 이거 못해. 못해는 항상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럴 때는 아래의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đúng hay sai? đúng hay sai? đúng 입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không biết 은 뭐예요? 모른다. 나 이거 할 줄 몰라 라는 표현은 나 이거 못해죠. không biết làm cái này 되고요. không the는 할 수 없다. 못한다니까. không thể làm cái này 되고요. không làm cái này được 돼요. 네, 돼요. 근데 사실 그냥 끝에다가 không được 만 붙여도 못한다라는 표현이에요. ăn không được, 못 먹어요. đi không được, 못 가요. làm không được, 못해요. 이렇게 không 되기 문장 끝에만 붙어도, 동사 뒤에 붙어도 된다. 이렇게 한 가지의 표현을 더 아시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조금 안다라고 할 때는 một chút biết 이라고 하면 된다. đúng hay sai? đúng, sai. sai. 틀렸죠, 여러분? 항상 một chút 이 조금이잖아요. 그러면 biết một chút 항상 동사 뒤에 쓰는 거야. biết một chút, ăn một chút, gặp một chút, xem một chút, học một chút 이런 식으로 항상 사용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đến đây là hết. 여러분 오늘의 내용도 thành công 너무너무 성공하셨고요. 여러분 1강 오늘 시작했는데 여러분 꼭 15강까지 완성해서 마지막 초급 2에서도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너무나 기원하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은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내용 한 번만 눈으로 빨리 복습을 하신 다음에 그 뒷부분, 문제 풀이 하는 부분까지 해주셔야 오늘의 공부가 끝이 났으니까 이 정도면 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이 정도면 안 돼 이런 마음을 한 번 더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공부한 시간,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시간에 5분만 더 해도 기초가 탄탄해져요. 근데 이 공부하고 흐리릭 하고 벌리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기초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끝까지 꼭 해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내용이 좀 길어서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chúc mọi người một ngày vui vẻ. 여러분 2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mọi người.